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신동진 아나운서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아나운서 만 24년 차인데요,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엊그제 입사한 것 같은데요. 96년 12월에 입사했으니까 정말 꼬박 24년 차인데, 제가 이제 왜 아나운서가 되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뭐 남들처럼 막 계획성 있게 막 그렇게 준비하면서 했던 건 아니고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계기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여학생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더니, 동진이 너는 아나운서 하면 참 잘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한 번도 아나운서와 저를 이렇게 같이 대비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TV에 아나운서가 나오면 뭐 뉴스도 따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변웅전 선배님이 진행을 하셨던 명랑운동에도 막 MC도 한번 이렇게 막 멘트도 따라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막상 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렇게 엄두를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3월에 모 회사에 입사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10개월 후까지만 입사를 제가 원하는 시기에 하면 됐던 거예요. 10개월을 벌었잖아요. 뭘 할까?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아니면 여행을 한번 막 다녀볼까? 영어 공부를 해볼까?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하다가 아나운서 시험을 못 본 거에 대한 그 미련과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한번 나중에 후회라도 없게 아나운서 시험을 한번 봐보자 해서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던 게, 그 해에 KBS하고 SBS를 시험을 봤는데 두 군데 다 최종까지 올라간 거예요. 처음 시험 받고 혼자 부담 없이 준비를 했는데 두 군데 다 마지막에 최종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고 해서 1년 재수를 하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29살에는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MBC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각 회사, 뭐 방송사도 그렇고 나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는 29, 여자는 26까지 MBC가 다른 데보다 1년 더 연장을 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MBC를 봤는데 한 명 뽑았는데 덜컥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차에 막차를 타서 가까스로 아나운서에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아나운서 생활을 해오고 있죠. 이제 29살이 됐고 백수였는데, 그때 이제 8월 말에 MBC 공채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해서 이제 응시를 했는데, 3차 시험에서 20분 동안 혼자만 이제 면접관 앞에 한 10여 명 앞에서 무작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앞에 카메라, 양쪽에 카메라 2대, 석대가 옆에 커다란 모니터에 제가 크게 비치는 가운데 면접을 받습니다. 뭐 줌을 막 당겨서 뭐 한쪽 눈만 비치기도 하고, 뭐 코를 또 들이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목구비에 뭐 화면에 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작위로 질문이 막 쏟아지는데, 사실 초반에는 제가 그 대답을 이렇게 썩 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야, 과연 내가 이 3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좀 일말의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후반부에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반전에. 그러니까 손석희 선배가 면접관 중에 한 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력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신동진 씨는 전경 제대를 했는데 대학생들과 시위 현장에서 싸웠을 때
기분이 어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 질문이 제 아나운서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차분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전경을 지원해서 간 건 아니고 육군으로 지원을 했는데 군번으로 무작위로 착출이 돼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전경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경과 대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싸우면 이 나라의 불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당시 군 생활하면서 시위 현장에서 갖가지 경험을 했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말은 사치로 들렸다. 어제 내무반에서 내 옆에 같이 자고 있던 그런 동료가 오늘 아침 시위 현장에서 화염병을 맞고 온몸이 불이 붙는 걸 보면 그런 말들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사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그때는 더 침착하게 정리하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10여 명의 면접관의 얼굴들 한 분 한 분의 그 눈과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카메라 앞에서 울렁증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손석희 선배는 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아무튼 저한테는 일종의 위기가 기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대답을 하면서 내가 될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를 통과했고 마지막 최종까지 가서 결국에는 합격을 했는데, 최종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고, 인사부에서.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았죠. 인사부 직원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신동진 씨, 제가 왜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막 웃었죠. 예. 떨어졌는데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 붙었군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가 오전 10시쯤이었는데 밤이 깊어질 때까지도 그날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제 방에 들어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정말 하루 종일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던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정말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고 가장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네, 입사를 이제 하고 12월에 입사하고 3월에 바로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을 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면 아나운서들이 이런저런 이제 경험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많이 바쁜데 6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체력이 너무 고갈되고 하니까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대학을 삼수를 했는데 언젠가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재충전이 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대학원을 가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입사 한 7년 차 때쯤 되니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현역 아나운서들의 협회가 있거든요. 아나운서 연합회라고, 지금 한 10여 개 회사의 현역 아나운서들의 모임인데요. 그런 아나운서 연합회장직도 한 2년 맡아서 열심히 또 이런저런 사업도 벌이고 했던 기억이 있고, 대학원 공부를 하니까 졸업할 때쯤에 왠지 더 이때 공부를 안 하면 평생 놀고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박사과정에 진학을 했고 8년이 걸려서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학사는 영문, 대학원은 신방,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정치학으로 받았는데 제가 정치학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그때부터도 정치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랬던 건 아니고 제가 원래 되게 단순합니다. 뭐 신방과는 제가 현역으로 이제 실제 방송도 해보니까 대학원 때까지 뭐 이론 공부를 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공부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가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균형 감각과 통찰력, 이게 이제 진행자, 특히 방송에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정치학이겠다 해서 바로 진학을 했습니다. 8년이 걸렸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면 중간에 그 유명한 MBC의 파업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6개월 파업을 하고 뭐 다음 날부터 바로 다른 타부서로 발령이 났고 5년 동안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타부서에 있는 바람에 방송 공백이 상당히 길었죠. 지금 생각하면 지난 24년이 정말 파란만장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방송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기도 했는데 파업으로 인해서 정말 5년 동안 타부서에 쫓겨나 있기도 했고 전혀 생소했던 뭐 주저란 데 가서 MD란 것도 했었고 다시 복귀해서 굉장히 그 감격적인 첫 방송 했던 기억도 나고 또 현재는 MBC의 그 TV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24년이라는 시간이 뭐 입사할 때 지원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하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다시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한번 다시 해볼래 하면 아니요. 이번엔 딴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요새 이제 뭐 아나테이너란 말이 너무나 이제 익숙해져 버렸는데 아나운서가 연예인이냐 아니면 저널리스트냐 아나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뭐 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어떤 아나운서가 예능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인정도 받고 뭐 국민 MC 수준까지 갔다 하면 그 아나운서는 저는 엔터테이너, 연예인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뭐 생각이 들고요. 시사 보도 쪽으로 특화가 돼서 예를 들면 뭐 손석희 선배 같은 경우일 텐데 뭐 MBC 안에 소속돼 있을 때도 손석희 아나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언론인 1위로 이제 자주 등장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은 당연히 저널리스트죠. 아나운서라는 집단 전체를 묶어서 연예인이냐 저널리스트냐 이렇게 하나로 구분할 건 아니고요. 각 개개인의 어떤 그 캐릭터 그리고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바 이게 이제 인정을 받고 있으면 뭐 저널리스트, 언론인 혹은 연예인 뭐 이쪽으로 불러도 무방하지 않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번 그 총선도 그렇고 뭐 늘 국회의원 선거 처리되면 아나운서 출신들이 후보로 출마를 하고 의원으로 당선도 되고 또 비례대표로 돼서 의원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의견들이 분분하죠. 제 생각은 법을 어기지 않는 거면 또 선거법을 불법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 출마하는 건 본인의 자유이고 또 본인이 정치 활동을 해보고 싶다면 국회로 가는 거 저는 뭐 좋다 나쁘다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선택이지. 방송을 하면 인지도가 생기고 그거를 도덕적이나 또 어떤 탈법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뭐 문제가 없다면 자신의 그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정 활동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전직의 그 아나운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선후배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이렇게 활동을 해줬으면 점점 하면서 인상이 망가지고 그러지 않았으면 보면서 이제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단지 선택하는 그 순간은 본인의 그 직업의 선택의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들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9시간 회사에 이제 있는 게 원칙이고, 보통 이제 9 to 6 혹은 이제 뭐 또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 뭐 일단 회사에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숙직이라는 게 또 있고, 라디오 뉴스가 새벽에 몇 시간 빼놓고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숙직자가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또 휴일 근무를 할 때도 있고, 이거는 모든 아나운서들이 다 똑같이 하는 기본 업무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자기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뭐 한 개인 사람, 뭐 여러 개인 사람 똑같이 평등하게 뭐 숙직 혹은 휴일 근무 이런 그 순환 근무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방송이 없는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방송의 최선의 모습으로 나가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하고 있는 그 방송 기본적인 업무에 차질만 없다면 나머지 근무 시간에는 뭐 운동을 한다든가 자기 개발을 한다든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송과 연결이 되어야 정당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점점 그런 쪽으로 마인드도 개방이 돼 가고 있죠. 저는 가장 기억나는 방송이 2개 생각이 나는데요. 입사해서 한 1, 2년 차 때 연말 마지막 방송에 마지막 그 해의 그 일출 모습을 보여주려고 백령도 들어갔는데, 전날 들어갈 때 한겨울에 막 파고가 막 이렇게 높이 솟으면서 제 기억으로 한 3시간 동안 배 타고 들어갔는데, 처음 30분 지나서 마지막 내릴 때까지 까만 봉지를 입에 달고 계속 토하면서 배멀미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배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이러면서 1분 1초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들어가서 방송을 했었던 그거하고, 2000년대 초반에 그 김선일 씨가 이라크의 무장단체에 피랍이 됐잖아요. 그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피랍됐을 당시에 저희가 이제 숙직 근무를 하니까 매일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숙직자는. 이제 김선일 씨 어떤 그 특보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1시 45분쯤에 보도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숙직실로. 지금 CNN 방송을 보고 있는데 바그다드 외곽에서 김선일 씨 시신으로 보이는 그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우리가 2시에 바로 속보, 특보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숙직실에서 바로 이제 뭐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뭐 이렇게 뭐 머리는 이렇게 뭐 막 부스스 해가지고 A4 용지 하나랑 볼펜 하나랑 아무 뭐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뉴스 센터로 가서 새벽 2시부터 새벽 5시까지 3시간 동안 중간에 CM도 없이 꼬박 방송을 했던 초긴장 상태에서. 왜냐면 전 국민이 그때 당시에 김선일 씨 굉장히 그 소식에 굉장히 그 촉각을 곤두세웠던 그런 아주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또 방송사고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벽 방송이었지만 굉장히 그때 시청률이 높았었거든요. 3시간 동안 아무튼 뭐 초긴장으로 그렇게 방송을 했던, 그리고 결국에는 김선일 씨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확인을 했던 그 뉴스가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도 여태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방송으로 저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아나운서한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신뢰감,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뭐 실수도 많이 하게 되어 있고, 직장 생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순탄하게 잘 나가다가도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넘어지는 순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툴툴 털고 잘 일어나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아나운서의 행보를 가름짓는 것 같습니다. 쓰러져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잘 털고 일어나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느냐, 그게 결국엔 아나운서 길이고 또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넘어졌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 상처를 잘 아우르고
또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뚝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맷집도 강해야 될 것 같고,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들은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직업이고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멘탈 관리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이미지와 신뢰감을 쌓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보면 부럽죠. 제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외모와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아나운서가 되느냐, 이건 역시 정답은 따로 없고요. 대신 외모가 너무 배우처럼 화려하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외모가 너무 눈에 띄면 좀 실증이 나지 않을까요? 적당히 신뢰감도 주고 친근감이 드는, 그러면서도 믿음이 가는 그런 외모가, 그리고 또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은 분들은 성우 분들이죠. 아나운서들은 그렇게까지 좋은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고, 대신 그 목소리가 역시 적당히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안정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 받는데, 명문대를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가 어디까지냐, 기준은 또 다르겠지만 학교를 특별히 선호해서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블라인드로 시험을 보고 면접위원들도 어디 학교 출신인지 모릅니다. 나이 제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출신이 어디인지 그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나운서의 시장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KBS, MBC, SBS 이 세 군데의 그 아나운서들만 있었죠. 그 뒤로 여기 우후죽순처럼 종편이니 케이블 아나운서니 해가지고 지금은 아나운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방송 3사만 있던 시절에는 아나운서가 방송을 하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는 여기 채널 틀어도 아나운서 나오고, 여기도 뉴스하는 아나운서 나오고, 여기는 예능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아나운서 출신의 프리랜서들이 너무 많아서 희소성이 정말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 시장이 너무 많이 변했죠. 채널도 막 100개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나운서 직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인데 PD 직종도 그렇고, 과연 그런 직종들이 방송사에 직원으로 계속 남을 것인지,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MBC 아나운서들의 또 향후 행보도 사실은 그 누구도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직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과, 또 외부로 나갔을 경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서 생활을 하는 것. 근데 후자인 경우는 불안정할 수 있죠. 외부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활동이 극히 제약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커다란 MBC라는 조직에 있는 한은 이런저런 또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받고 조직원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마치 1인 사업체 같은 프리랜서로서 외부에서 활동을 할 날이 오느냐, 그건 여러분과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진, 너는 다시 태어나도 아나운서 할래? 아니요. 저는 아나운서란 직업을 너무 사랑하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선망했던 직업이지만, 직업인으로서 아나운서는 이번 생에 한 번만, 다음 생에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그때는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얽매이는 직업이에요. 자유롭고 여기저기 좀 더 많이 다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나를 많이 보면서 나의 자신에 충실한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작가 같은 글 쓰는 직업도 멋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저는 정말 이번 생에서 하게 된 걸 너무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직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아나운서로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어머니께 제일 감사를 드립니다.